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 9시 만나는 떡캔의 빰바람밤 밤바람 먹어삽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2024년 반반 똑똑 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자, 벌써 제가 이거 한 지도 한 5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도 좀 오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로 한덕현의 영어 또 좀 더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 밤 9시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년에 지방직 시험 끝날 때까지 바로 시험 지방직 때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월수금은 자 반반한 밤 반반의 모사고요. 그 다음에 목금은 똑똑영어입니다. 내일 또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똑똑은 또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반반한 모사는 10문제입니다. 10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험의 바로 흐름, 그러면서 접근법,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뭐든지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에 맞게끔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영어니까 열심히 많이 풀고 많이 암기하고 그것만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건 분명히 공무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능 다르고 똑같은 영어지만 말입니다. 수능 영어 다르고 말이죠. 공무원 영어 다르고 말이죠. 토익 다르고 토플 다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편입도 또 다르고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험도 분명히 다른 시험과 다르듯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바로 그러한 공부법 이런 것 등을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내년에 모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은 특히 영어가 좀 많이 좀 쉬워진 편이죠. 올해 작년 약간 재작년서부터 약간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였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올해하고 작년 시험이 좀 쉽게 나온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꼭 좀 뭐 해주셔야 될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문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본 문법,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제 강의로 얘기하면 제니스 영어 되는데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하시고, 그리고 첨삭 독해라는 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신다면 제가 이제 바로 이번 달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필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필사기출 비법입니다. 바로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 그리고 각 문제마다 적용되는 스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464 이것도 제가 9월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문법에 대한 바로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강의죠. 아마 제 강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강의니까 제 강의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은 글쎄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보편적으로 464라는 거 제일 많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새벽 모의고사, 그것도 곧 여러분들에게 바로 새벽 모의고사도 또 시작해서 전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나이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스나이퍼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시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커리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1시간에 걸쳐서 일단 반반한 모의고사 요거 정리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마 점심때쯤에서 여러분들 문제 다운받을 수 있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녁 9시에 라이브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끝날 때 해설지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바로 여러분들 또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20문제짜리. 그러니까 다음 주 요번 주죠. 그러니까 보통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여러분 라이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첫째 주, 셋째 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바로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신청하시고 주말에 바로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는 저녁 7시에 바로 모의고사 해설을 라이브로 여러분들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일정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반반의 모의고사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제 만들 때는 100% 여러분들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문제 만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경우, 특히 이제 독해의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문제 접근한 접근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해석을 같이 한번 또 해보시는 그러한 바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수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수월하게 나오는 편이죠. 상당히 좀 수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월하게만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어휘 중심으로 여러분 물론 공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바로 그러한 어휘들도 수고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꼭 그렇게 올해나 작년 시험만큼 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할 때는 좀 실전보다는 조금 더 난도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실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다. 전반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 우리 꾸준히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서 강의 들으시면서 부족한 것 있으시면은 반드시 강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보충하는 강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니스영어는 필수고요. 그리고 독해가 잘 안 되시면 첨삭 독해나 바로 독해 기적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문법은 알겠는데 문제에서 자꾸 틀린다라고 하시면 464 하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필기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주셔야 되는 바로 아주 중요한 강의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가운데서 제니스 영어, 그리고 첨삭 독해, 그리고 필기법 464, 그리고 바로 뭡니까? 스나이퍼. 이런 것이 되죠. 물론 이 밖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패스 끊으시는 분들은 여러 강의가 있을 텐데요. 그 강의를 모두 다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들,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마다 조금 현재 상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어휘가 좀 많이 부족한데라든지 아니면 수가 좀 부족한데라든지 아니면 뭐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문제 푸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시라고 해서 제 강의 커리가 여러 개가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 패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와, 이 많은 강의 언제 다 듣지?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필수 강의를 중심으로 일단 공부해 주시고 하다가 나는 자꾸 동사가 자꾸 어려워져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시는 겁니까? 동심이라는 거 있죠? 동사가 취하는 문형과 의미 그걸 갖다가 조금 여러분 동사라는 것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서 좀 보완해 주시고 자꾸 수거 틀려 그러면 원데이 동사고 수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거 한번 보시고 생활용어 필요해? 그럼 생활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이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당분간 시간 측정하지 마십시오. 뭐 10문제 푸는데 뭐 10문제니까 실전 생각하면 20분 내로 15분 내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문제를 보시면서 좀 가급적 이해하면서 맞춰나가는 그런 공부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꾸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꾸 찍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 것, 그러니까 풀고 나서 맞췄어도 여러분들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에는 지금은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좀 풀어주시는 것, 시간 충분히 들여서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네, 문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굉장히 동사 파트를 상당히 동사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모든 뼈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폼사가 바로 동사죠. 동사 뒤에 나올 말, 동사가 바로 모든 문형을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동사 중심으로 얘기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동사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 동사 중심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꾸 능동수동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분사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관계사와도 또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수의 일치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타 구분을 좀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약하시다. 그리고 동사만에 취하는 문형이 어떤 형태를 취하지? 이거 잘 모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침이라고 있습니다. 원데이 시리즈로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만든 책 가운데서 가장 아주 자부하는 책이고요. 100%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러한 여러분들 동사에 대해서 보완하고 확실하게 동사의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동사가 취하는 문형과 의미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도 싸니까 한번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차 2에다가 지금 적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보시라는 얘기냐면 디펜더는 동사를 보라는 거죠. 디펜더는 동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펜드는 바로 뭐뭐서 보호하다. 뭐 프로텍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프로텍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뭐 쉴드 우리가 쉴드 친다라고 합니다만은 요거죠. 일단은 100% 타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목조 나올 겁니다. 그럼 보호하는데 바로 뭐에 대해서 보호하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가령 A를 B에 대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전차 뭘 쓸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호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령 아이들을 위험에 대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뭡니까? 아이들을 위험에서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리의 전치사가 들어가 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from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전치사의 어떤 그 성질이라고 할까 기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제가 전치사 특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마음 같아서는 근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릴 용의도 있다. 열심히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from이라는 것은 이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떼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보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리전차 from을 쓰는 것이고요. 이때 이걸 틀리게 낼 때 to를 써버립니다. 왜 to를 써서 틀리게 내냐면 from에 반대되는 전치사가 바로 to가 돼버리죠. to는 부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한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to가 아니라 from을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동사를 중심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에 대해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수동을 썼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수동. 결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지는 것이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수동을 썼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말씀드릴 때 다시 하겠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능동수동 생각할 때는 꼭 의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동사 자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유목.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능동수동 생각할 때는 첫째, 의미만 생각하지 말라. 둘째, 반드시 자타를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타동사라고 한다면은 과연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목적어의 유무. 요거를 꼭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가 의미만 가지고서 말이죠. 의미가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의 의미와 바로 우리말의 의미가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즉 다시 능동과 수동, 바로 능동과 피동 이것이 1대1 대응 관계로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 동사를 생각할 때는 자타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기억하시는 거 좋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이 바로 동치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려서 의미가 일단 수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크는 여러분들 뭐 특별한 수고를 빼놓고서는 100% 타동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목적 없죠? 그러니까 수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청사진이 refine, 바로 세련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정화하고 이런 단어가 되어버리죠. 블루프린트하고 refine의 관계는 당연히 수동이 될 것이고요. refine 물론 또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획이 말이죠. 뭡니까? 이거 계획이 아니죠.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있죠. 그리고 under the plan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간에 껴들어갔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또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일치죠. 수요일치는 물론 뭐 영어의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문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일치를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장의 구조, 분석 이것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일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수식을 주고서 바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어와 동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반드시 수의 일치를 확인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under the plan이라는 것이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갔죠. 이놈은 바로 가로치시는 거고요. 엑서사이즈가 복수가 되는 거니까 복수 형태 R을 쓴 것은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번입니다. 자, 요즘은 뭐 굉장히 좀 짧게 나오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긴 문장을 드려봤습니다. 마르테는 돌고래가 잘 아는 다양한 물체를 위해 구분이 되는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Martin invented a distinct whistle for various objects with which dolphins are familiar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법적인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을 때 이 안은 우리가 불완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치사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완전한 구조가 온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쓰임이 옳으냐, 그러냐, 요것을 생각할 때는 바로 관계대명사 절속으로 들어가서 대체로 수거 또는 어떤 특정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즉 저기서 with를 써버렸는데요. 바로 뭡니까? be familiar with라는 거죠. 바로 무엇을 잘 알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잘 알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to가 오기도 하죠. 이건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with는 뒤에 사물이 오고요. to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걸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더불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 알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다라는 얘기고요. to는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익숙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with 쓴 것은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의도는 바로 요 with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헬륨은 우리가 우주가 생성된 지 1분 이상이 지나서야 존재할 수 있었다 그래버렸습니다. 헬륨 우주가 생성된 지 1분 이상이 지나서야 존재할 수 있었다. 자,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나데온 틸비라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디언 이거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제가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이죠. 진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할 때까지는 A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지만은 그런 직역 상태 말고 우리가 의역적으로 좀 더 많이 기억하고 있죠.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나디언 틸비 바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부터 그 달콤한 말을 듣자마자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듣자마자인데 들자마자 그랬네요. 이건 제가 오탈냈네요. 자, 듣자마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뭐 맞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말이죠. 뭐 맞아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맞아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장 구조상으로 말이죠. 뭐 맞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에런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런스 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뭐 맞아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보통 as soon as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생각할 것이고요. 아니면 더 모먼트 뭐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더 minute도 될 것이고요. minut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인스턴트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더 인스턴트. 네. 그리고 요것의 부사 형태인 instantly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directl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immediately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위에 세 개, 요것은 명사, 아래 세 개는 부사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음에 주어 동사를 받아버리면 이것은 전부 다 as soon as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The instantly, directly, immediately는 부사로 즉시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즉시라는 말이 뭐뭐 하자, 맞아라고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라는 이것, 즉 advance도 혹시 뭐뭐 하자, 맞아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주어 동사를 받을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접속사의 기능이 있지만 얘는 바로 뭡니까? 부사의 기능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주어 동사를 받는 접속사의 기능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물론 뭐 맞아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죠. Hardly, scarcely, when, before, no sooner than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 맞아라고 as soon as를 바꾸시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 6개 중에 어느 것을 쓰시든 전혀 관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바로 희생자들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교훈의 왕따는 끔찍해.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실 것은 바로 because of가 되는 거죠. 이놈이 전치사가 됩니다. 그럼 임팩트가 뭡니까? 목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물링이 이렇게 꾸며줍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임팩트와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왕따가 희생자에게 바로 끼치는 영향, 바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구조 분석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차니까 목적으로 명사, 요놈이 왔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한번 끊어주고서 이하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have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주제든 제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바로 제목으로서 여러분들 제시하는 바로 풀이법.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뭘 찾는 일입니까? 핵심어를 찾는 일이죠. 그래서 핵심어를 찾는 일이다. 핵심어를 찾는 일이다. 그럼 핵심어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핵심어는 일단은 많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도 문미만을 생각해서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일단 핵심어, 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을 써내려가는데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우선 많이 반복될 수밖에 사실 없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복이 되는데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라든지요. 아니면 문두와 문미에서 문미에서 반복되는 거라든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지만은 주어로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문도하고 문미에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높죠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 보게 되면 뭐 주제나 제목 같은 거 핵심어만 골라도 이제 답을 볼 수 있게끔,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자. 자, 꼭 제목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수업이 계속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말씀드릴 것인데요.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의 독해는 바로 이 세 마디를 절대 잊지 말자. 제가 요 말씀드립니다. 해거바라고 해서 말입니다. 해거바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뭐 그동안 혹시 들으셨던 분 계신다라고 한다면 해거바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핵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어라는 겁니다. 둘째, 어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쓰기 요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글이든지 일단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일단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찾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핵심은 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적용시키는 것이 어조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자. 어조. 그러니까 글 전반적으로 어조가 긍정인데 왜 부정으로 돼 있지? 부정인데 긍정으로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서 영어에서는 또 똑같은 말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하죠. 특히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저 바꿔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바꿔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대로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더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바꿔서 표현해버리는 거죠. 바꿔서 표현해버리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보면은 그 농업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요거 4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은 탈락이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농업, 즉 agriculture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바로 뭡니까? 바꿔쓰기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griculture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은 본문에 있는 핵심어, 바로 이것을 바꿔 써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핵심어. 그게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farming이라는 거죠. farming. 정밀 농법이라고 할까요? 정밀 농업이라는 거죠. farming.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핵심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farming이라는 것은 agriculture로 일단 뭐 아주 저 정도 바꿔 쓴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큰 문제는 사실상 없겠죠? 그죠? 저 정도로 해서 일단은 바꿔쓰기가 적용됐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뭐 그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부 다 농업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업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보기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린 것이 보기 분석을 잘해야 돼요. 어차피 4개 가운데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는 것이니까 바로 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잘 분석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1번에 보시면 어조를 마이너스 써버렸습니다. 그죠? 어조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얘는 뭐 플러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서 어조를 좀 생각 한번 해보면 여기서 어조를 어디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죠. 따라서 1번 또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럼 2번하고 3번이 남게 돼버렸습니다. 2번하고 3번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핵심어는 바로 뭐가 될까? 아마 체인징이 되지 않을까?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요거를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fertilization, 바로 비료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뭡니까?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B를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라는 것은 좀 반복이 돼버린다. 제가 핵심어라는 것도 말이죠. 제1 핵심어, 제2 핵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agriculture를 여러분 핵심어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어는 뭘까? 또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조를 통해서 얘는 일단 날려버렸고 얘는 핵심어 들어있지 않으니까 날려버렸고 2번하고 3번. 그리고 이 차이는 또 뭘까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핵심은 또 뭘까? 이건 체인지가 되는 것이고요. 3번의 fertilization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어는 반복된다라고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본문에서 바로 fertilization과 관련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한 번밖에 없죠. fertilizer.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핵심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요놈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2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change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일단 today라는 말이 좀 들어갔다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1900년대가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해석을 좀 하는 편인데 자꾸 정답에서 틀려요. 특히 뭐 2개는 소거했는데 나머지 2개에서 틀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 보기를 분석해내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기 분석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좀 집어넣어서 바로 다음번에 활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볍게 해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n biotechnology입니다. 전명구라는 것은 항상 올리는 거죠. 전명은 항상 앞으로 붙여버린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원칙이다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공학에서의 연구와 발전이 되겠죠? 발전이 그랬습니다. 자, 현재 in the marketplace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다. with tasty fruits and vegetables 그랬습니다. 더욱 맛있는 과일과 그리고 바로 뭡니까? 채소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과일과 채소가 되어버립니까? stay라는 동사가 있는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관계대명사 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려서 풀어서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더욱 맛있는 과일과 바로 채소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말입니다. 더 오래 말이죠. 그리고 바로 손상되지 않는 바로 뭡니까? 해충에 의해서 라고 말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좀 끊어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 이런 능력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 첨삭독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바로 이렇게 끊어서 본다는 것이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것이고요. 첨삭독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직독직해의 바로 정확한 훈련, 그리고 정확한 해석, 바로 그것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생명공학에서의 연구와 발전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다. 더욱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서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그리고 해충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 되어버립니까? 정밀 농업이라 불리워지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용보가 있잖아요. 인용보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죠. 저기에서의 바로 인용보라는 것. 꼭 인용만이 아니라 강조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밀 농업을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파밍이라는 거 이것을 핵심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예, 바로 핵심으로 잡은 이유는 바로 저기를 강조하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인용보를 잘 봐라.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용보를 잘 봐라. 왜? 인용보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더 강조하려고 바로 저기에다가 인용보를 찍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거기서 좀 더 힘주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강조하고자 할 때 바로 인용보를 주는 방법.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아니면 철자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방법. 때로는 이탈릭체로 쓰는 방법. 이와 같이 해서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밀농업이라 불려지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뭡니까? 부스트, 높여준다라는 거죠. 뭘 높입니까? crop yield입니다. 수확량을 늘려주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줍니다. by ing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뭐뭐함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 위성 지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위성과 인공위성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매치가 되겠습니다. 매치 시키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to, 요거와 연관이 되어버립니다. 매치 A to B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를 B에 매치시키다라는 겁니다. A를 B에 매치시키다.
바로 우리말로 매치시키다.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냥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여러분 defend가 from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match는 to 이렇게 되고 있죠. 때로는 with를 쓰기도 하죠. 바로 뭡니까? 시한, 그리고 비료, 그리고 바로 뭡니까? 작물, 포호, 방법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뭐의 말입니까? 지역 특성에 바로 토양 상태, 지역 토양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farm equipment has evolved dramatically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현재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완료 썼으니까 과거에서부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래서 여러분 현재 완료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은 살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농기계가 말이죠. 극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바로 한 팀의 바로 말에서 말이죠. 사용되어진 1900년대 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1900년대 초를 언급함으로 해서 옛날과 현재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사륜 바로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트랙터는 40에서 300마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make for라는 거 있죠? make for라는 것은 원래는 글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다라는 얘기인데요. 뭐뭇에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많은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거 나름대로 기대하는 동사고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바로 자본 투자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 때문에 말입니까? 농부들이 말이죠. 아마 언저리 정도라는 느낌으로 해서 쓴 거예요. 즉 anywhere라고 해서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근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농부들이 언저리 정도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대략이라고 할게요. 바로 97,000달러죠. 뭘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평균 160마력의 트랙터를 위해서 97,000달러에서 from A to B가 되겠죠. 바로 뭡니까? 사륜형 모델을 위해서 17만 달러를 바로 뭡니까? 페이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언저리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mount of mechanization입니다. 기계화의 양, 기계화와 호스파워입니다. 마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명을 올리라 그랬죠. 바로 농기계에 있어서의 기계화와 마력의 총량이 증가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동사 잘 보십시오. 이게 단수죠. 그럼 주어가 뭡니까? 단수가 돼줘야죠. 그러니까 and로 연결된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어는 amount가 되는 것이고 and는 바로 mechanization and horsepower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고 모두 of에 걸려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화와 마력의 총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계화와 마력의 총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바로 the time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죠. time과 needed. 요건 아마 과거 분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시간이죠. 무슨 시간입니까? 필요로 되는 시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뭐였습니까? 주로 들었다 그래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됐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좀 문법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예전에 습관이죠. 수능 공부했을 때 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해석을 할 때 자꾸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단어 중심이 아니라 문법을 먼저 봐라. 문법을 먼저 봐라. 그래 이제 정확성을 바로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뭡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문제 싸움이 돼버립니다. 한 문제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과는 다르게 이제 영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높아져야 된다. 왜냐면 쉬워진 만큼 말입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드시 한 문제를 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의 합격 점수라는 것은 90이나 9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난이도로 전문제 계속 출제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문법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본 것처럼 자꾸 활용, 확인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시간, 필요, 맞춰, 임무, 줄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법 구조를 따져서 해석해서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꼭 좀 그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make great stride입니다. 자, 수고입니다. 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make great stride라는 것은 바로 장족의 발전을 하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장족의 발전을 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드라는 것이 원래 큰 걸음이죠. 큰 걸음, 성큼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긍정적으로 의미가 서서 많은 발전을 보이다.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할 때 써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투부정사 쓴 거 옳으냐라고 묻고 있죠? 네, 바로 뭡니까? wait란 동사, 비록 자동사지만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 되는 것이죠. 네, wait는 자동사입니다. 그렇지만 투부정사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동사가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요? 라는 황당한 질문 하는데요. 자동사 투부정사 못 받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투부정사라는 것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말이죠. 꼭 타동사 뒤에서 와서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 다음에 나와서 부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뭡니까? 형용사 역할로 보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틀렸죠? 네, SEAT, CC라는 것은 얘는 100% 타동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타동사는 목적 필요한데 목적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가 돼줘야 됩니까? 수동이 돼줘야 되겠죠? 수동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돼줘야 되겠죠? 네, 바로 수동이라는 건 과거 분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cited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cited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장어로 stated. 그럼 여러분 참고로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분사는 여러분 무슨 역할입니까? 분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stay가 지금 여기에서 분사를 취했다는 얘기는 바로 형용사를 취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stay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때는 일형식 동사,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일형식 동사. 다시 얘기해서 다음에 오로지 수식해주는 말만 올 수 있는 일형식 동사 되는 것이고요. 장소가 아닌 말이 나왔을 때 얘는 stay라는 것은 말이죠. remain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뭐만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remain이라는 것은 다음에 형용사 보호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stay라는 것은 다음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미는 바로 remain의 뜻이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알겠죠? 가끔가다 여러분들 동사 정확하게 그 성질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고 엉뚱하게 바로 문법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stay라는 동사. 만일에 다음에 장소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글자 그대로 머무르다라는 일형식, 즉 완전 자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장소가 아니라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이때는 remain과 같은 뜻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요것은 조금 더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좀 더 살을 붙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첫날에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첫날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갔었죠. 첫날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끝까지 다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첫날엔 꼭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로즈가 나왔습니다. 로즈는 여러분 자동사 rise에서 나왔죠. 지금 여러분 rise냐 raise냐 아니면은 또 뭡니까? rise냐 아니면 arouse냐. 자, 이거 여러분 묻는 문제 참 잘 나오고 있죠.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rise 자동사죠. raise 타동사죠. arise 자동사죠. arouse 타동사죠. 요거 구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arise라는 것은 이건 생겨나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타동사니까 생겨나게 하다 또는 일으키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자동사 rise의 과거형을 써버렸죠. rose 말입니다. 당연히 자동사 쓴 거 문제 없습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3번 바르게 쓰였습니다. 요것은 여러 말이죠. 바로 뭐냐, 우리가 몇 살, 몇 대,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바로 써주는 in ones.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in ones. 참고로 10대는 teens라고 하는 것이죠. tens가 아니란 말입니다. 20대는 twenties,라고 하죠. 30대는 30s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0대라고 할 때는 tens라고 하지 않습니다. teens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eens입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빼가지고 ten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20대, 30대, 40대, 20s, 30s, 40s, 50s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뭘까요? 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예요. 저는 뭐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관계없는 문장은 물론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라는 얘기겠죠. 자,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여러분들 이거 글 전체 주제와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이것의 경우는 우리가 접근법은 바로 두 가지가 돼버리죠. 바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제일 중에 핵심 뭐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 핵심어 그리고 어조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핵심어는 뭘까? 그리고 어조는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좀 반복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A라는 핵심어인데 A 그래도 하나는 B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얘가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조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하나 들어갔다. 그럼 얘가 틀린 것이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여러 말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핵심은 뭘까? 어조는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시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주제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말이죠. 유창해야 합니다. 언어에서 말이죠. 영어 이외에 그랬습니다. 아도대는 하시는 것처럼 뭐뭐 이외란 얘기죠. 영어 이외의 언어에 유창해야 한다. 그래버렸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주제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어 이외의 언어 그랬으니까 아마 제2 외국어 정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단 중요한 핵심어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랭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랭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창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어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어, 즉 제2 외국어에 대해서 바로 플러스로 언급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4번에 보시면 You can expect that we can eliminate language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언어를 바로 뭐라고요? 바로 language, 언어를 뭐라고요? eliminate,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언어를 제거할 수 있다.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언어를 마이너스로 본 것이 돼버리죠.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동안에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 아니면은 좀 멀어야 두 번째 문장 사이 주제문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핵심어가 뭘까? 어조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어 이외의 언어라고 했고요. 유창해야 한다. 그래 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5점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 교육, 특히 제2외국어 교육,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국가의 위급성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So says Russell Berman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So says Russell Berman.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뭐냐면 말이죠. 조심하세요. 우리가 I think so 이렇게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 so를 앞으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도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say가 동사고 Russell Berman이 바로 이름이 주어가 돼버린 거죠. 바로 I think so가 이것이 도치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도치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러셀 버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말입니다. As President of Modern Language Association 그랬습니다.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의 회장으로서 으로서 바로 그의 견해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버렸습니다. 자, to worry about globalization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 하나 펴놔버렸네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이죠. 이 투부정사가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되고 있고요.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To worry about globalization입니다. 세계화를 걱정하는 것 그랬습니다. 상당한 증가를 뒷받침하지 않고서 언어 공부의 말입니다. 언어 학습에 전면고 무조건 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in language learning 앞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언어 학습에 상당한 증가를 바로 뒷받침하지 않고서 세계화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웃기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언어 학습의 증가를 뒷받침하지 않고 세계화를 걱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뭡니까? 언어 학습을 뒷받침하라 라는 것이 돼버리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Stanford Humanities Professor wrote in this summer's MLA newsletter 그랬습니다. 자, 스탠포드의 Humanities는 인문학부가 되겠습니다. 인문학부 교수가 썼습니다. 올 여름 MLA 뉴스레터에서 말입니다. 바로 글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글이 되고 있습니까? 아웃라이닝 그랬습니다. 아웃라이닝. 바로 윤곽을 그리고 있는이라는 얘기죠.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이죠. 뭘 말입니까? 아젠다를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프레지던시 그랬습니다. 바로 회장으로서의 재임 기간 동안 말입니다. 프레지던시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재임 기간을 뜻한다. 또는 그 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대화에서 말입니다. 그는 아주 emphatic, 아주 힘주었다라는 겁니다. 힘주어 말했다 아마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해석하면서 좀 이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는 너무나 많이 만날 텐데요. 이 구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어 동사 콤마 ing 바로 이 구조 말입니다. 주어 동사 콤마 ing 이 구조에서는 말입니다. 이건 제발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붙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앞으로 붙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콤마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콤마를 뒀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ing 이거를 우리말로 그리고 뭐뭐하다 라고 해서 내려 해석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가 아주 emphatic 강조하는 아주 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all for 요구한다는 거죠. 국가의 commitment입니다. 전념, 헌신을 말입니다. 뭐 하는데 말입니까? 램퍼. 네, 램퍼 강화하다는 얘기죠. 높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면 올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인데 뭐에 대한 헌신이야? 뭐에 대한 전념이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second language가 그대로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제2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헌신, 국가적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잃어버리면 여러분 꾸며줄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도 수도 없이 여란 말이죠. 글을 볼 때마다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예산 공격입니다. 전명 올라갑니다.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뭐로부터 말입니까?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의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공격이 현대식 바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 혐오다. 이것도 써졌을 때 동사인데 주어가 없죠? 어떤 외국인 혐오냐? 바로 암시하는 우리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바로 외국인 혐오, 즉 현대판 외국인 혐오에 불과하다. just는 on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외국인 혐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서제스트는 우리가 제안하다, 즉 글 속에서는 제안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서제스트라는 거, 제안하다 거의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서제스트 여러분 글을 볼 때 대개가 제안하다보다는 말이죠. 바로 지금처럼 암시하다. 여러분 서제스트를 혹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찾아보시면 암시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함축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네, 바로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보여주다 또는 주장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언어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트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dumb down은 바로 뭐냐? 하향 평준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역사와 영어를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intelligent achiever입니다. intelligent, 머리가 좋은 성취자가 바로 secondary school입니다. secondary school입니다. 바로 중등학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have 사역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원형 부정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똑똑한 그런 성취자들이 중등학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언어를 제거하고 말이죠. 예술을 제거하고 그리고서 역사하고 영어를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선 거기에서 머리가 똑똑한 아이가 중등학교에서 즉 다시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뭐만은 주목했습니다. barely, 간신히, 겨우 이런 얘기죠. 간신히 겨우 12개 주가 바로 요구합니다. 외국어 공부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는 필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필수인데요. 바로 미국에서는 12개 주, 12개의 주만이, 겨우 12개의 주만이 바로 외국어 공부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는 핵심어, 그리고 어조, 이 두 가지로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Did you go to a wedding last weekend? 그랬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윌의 결혼식 갔었어? No, I couldn't make it. 갈 수 없었어 라는 얘기죠. 여러분, I couldn't make it이라는 것은 뭐든지 해낼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할 수 없었어. 갈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What took so long to get here? 그랬습니다. What took you? 글자대로 무엇이 네가 그렇게 오래 걸리게 했느냐? 여기 도착하는데. 여기 도착하면 뭐가 너를 그렇게 오래 걸리게 했어? 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얘기죠. 참고로 말이죠. 우리가 what 동사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what의 의미로보다는 why의 의미로 보시고 해석하는 것도 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오래 걸리게 했느냐? 좀 이상하죠? 그건 영어식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라는 것이 되어버리겠습니다.
The survey could be better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ould be better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ould가 나왔습니다. 부정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격급이 나왔습니다.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부정이 아니죠. 오히려 최상이 돼버리는 거죠. 더 뭐뭐 할래야 뭐뭐 할 수 없다. 여러분 서베이를 빼서 이시라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couldn't be better라고 해서 암기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couldn't be bette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Somebody, I don't want to come in to work on Saturday. 난 토요일 날 출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나 약속 있어. If you know on which side your bread is burned 그랬습니다. 자, know on which side bread is buttered입니다. 아주 이해타산이 발달한 얘기죠. 네, 이해타산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 어떤 뭡니까? 너의 빵이 어느 쪽에서 버터가 발렸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안다면은 you will be there. 너는 거기에 갈 걸. 즉 다시 해서 출근할 걸 이런 얘기입니다. 버터가 어디에 발렸는지 안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출근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Someone, hey Jay, you lied to me yesterday. 어제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I'm sorry, but I didn't mean to offend you. 그래서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 얘기죠. mean 다음에 투부정사라면 뭐말 작정이라는 얘기죠. 뭐말 의도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너를 화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좀 특징이 생활영어 세 문제가 나왔죠. 세 문제. 국가리 지방직 바로 각각 전부 다 세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꼭 하나는 관용 표현을 물어보려고 하는, 물론 관용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관용 표현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 다시 얘기해서 꼭 생활영어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좀 표현을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수거를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써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꼭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는 어차피 좀 수월하게 나오는 편이다.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본다 나온다면 수거를 조금 더 신경 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수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직도 생활영어 세 문제, 지방직도 세 문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국가직, 지방직 한 사람이 내고 있다. 특히 이번엔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국가직 문제 내러 들어가서 지방직까지 문제 동시에 내고 나온 것 같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 순서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순서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진짜 그대로 명확해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 배열인데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렸습니다. 다 돼버려서 자, 오늘 8번까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10번까지 다 볼 수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앞서서 거의 한 10분가량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머지 못 보게 되는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의 접근법은 이후 진행되는 그런 동일한 유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서 배열은 바로 뭡니까? 힌트를 찾아라. 또는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힌트를 찾아라.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라 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힌트를 찾으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더와 this 그리고 these입니다. 그리고 대시입니다. 그리고 does입니다. such입니다. another입니다. 그리고 other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뭐 the same 같은 것도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얘네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바로 뭡니까?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겠죠. 바로 요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명사를 힌트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영어에서 대명사 발달이 엄청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대명사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찾아보시는 습관 꼭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명사를 활용하는 문제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사 있을 때 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바로 그 다음에가 떨어졌는데요. 특히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이 가리키는 명사도 주어 자리에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도 더불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까지 생각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유사 내용끼리 또는 유사 표현이 들어있는 것끼리 묶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힌트 읽어드렸습니다. 도우즈 투 컨트리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우즈가 들어가 있는 말 좀 아까 그랬잖아요. 반드시 앞에 있었다. 요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two countries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영어에서 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랬잖아요. 핵심은 어조 바꿔쓰기 생각해보라. 즉 다시 해서 바로 그대로 two countries 이렇게 언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two countries 이렇게 언급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나라를 나열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우즈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two countries 그랬으니까 two countries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선 알제리하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튀니지. 바로 이 두 나라가 바로 A번에서 two countries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 다음에 A가 간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B 다음에 A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순서배열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조금 하나씩 하나 정리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접근법들을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접근법, 스킬 이런 것들을 꼭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0번까지 다 보는데 채널에서 조금 제가 말이 있어서 오늘은 다 못 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끝까지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자, 남은 문제 여러분 해설지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해석 필요하다. 특히 글 볼 때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법을 기반으로 해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는 여러분들의 2024년 합격을 위해서 바로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 자주 만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껏 높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고득점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초점 맞춰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